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 먹다 살찐 떡입니다. 오늘은 고민상담함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하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그러잖아요. 나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잘 받지도 않아.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방구석 철학자 마냥 오늘도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희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스트레스는 뇌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지. 상황이 발생했고 뇌가 위협이라고 해석을 해. 그러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 그러면 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라져. 이게 원래 생존 시스템이래요.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쯤에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확 몸을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진짜 뭔가 죽고 살 기로에 있을 때, 호랑이가 쫓아올 때 약간 그런 거라면 지금은 like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이런 게 호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심리적인 거잖아. 그런 것들의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뭐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 되게 불확실하고 되게 불안정적일 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많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이런데 지금 현실 딱 거울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지. 거기에서 실망이 오면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자기인식. 나에 대해 엄청나게 엄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떤 걸 느끼고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난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며 막 이런 나를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면서 나를 통제하려는 그런 습관인 사람. 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장점이지만 스스로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미 부족. 뭐 예를 들어서 의미 없이 이걸 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속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잖아. 동기부여가 없으면 하기 싫고 그런 것처럼 에너지도 쭉쭉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 억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으면은 이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나오는 나의 오류적인 행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답답함이나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그런 거 뭔지 알지? 감정이 억제되면 불편하잖아.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자, 쭉 정리해보자면 스트레스는 생존 시스템에서 오는 거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쫓아오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호랑이가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통제 불가능할 때, 기대와 현실이 차이가 날 때, 과도한 자기인식할 때, 의미가 부족할 때, 감정을 억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아니지 올해부터라고 합시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그냥 진짜 크게 안 받았어요. 받아도 바로바로 해소가 됐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아가는 현대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자라나는 친구들 그리고 제 동년배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또 오늘 이렇게 쫙 풀어나가겠습니다. Are you ready?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받았냐? 뭐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다시피 저를 많이 접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드러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체능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체능이나 이런 컨텐츠 직업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도 이 컨텐츠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이 2가지 직업 모두 선택을 받아야 진행이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내가 오디션장에 가면 선택받을 수 있을까? 감독님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크리에이터 수명이 5년이라고 하는데 나 이제 5년 차네? 이러고 있고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제가 불가능할 때 난 당연히 내 직업을 통제를 못하지. 인간관계 당연히 통제 못하고 만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기대와 현실 차이 오디션 다 묻었으면 좋겠지. 뭐 찍는 영상마다 막 300만 뷰 나와가지고 빵쟁이들이 항상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근데 현실은 항상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법이고 과도한 자기인식.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겠어. 이 지랄을 하고 있고 감정 억제. 누군가가 나에게 신뢰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성격이 여러분들이 아는 저의 호탕한 성격과 다르게 네 이러고 집에 와서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었던 거야. 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해결 방식이 넌 뭐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전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었냐? 저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좀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영상 편집하기, 일에 미치기 이러면서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잡생각을 없애고 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계속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저 영상 진짜 안 올리고 한 2주인가 3주 쉬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 거의 죽어 있었어요. 너무 잘 견디는 사람인데 제가 인내심도 좋고, 근데 이거를 잔잔하게 뭐 되지도 않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다 보니까 진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되게 무너지더라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아무도 보기 싫고 하다못해 택배 아저씨도 싫고 엄마 전화도 싫어. 그랬는데 건강하게 해소를 시작하게 된 방식이 뭐냐, 작년 11월부터 집에 이 기구를 샀어요. 이 운동기구 마이 마운틴이라는 기구인데 저 친구가 저렴한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헬스장 갈 돈으로 산 거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게 된 거예요. 매일 20분씩 30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뒤지겠는 거야.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걸 알겠더라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증가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거의 죽어있을 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20-30분씩 타니까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안정이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호르몬의 노예라는 게 진짜 맞나 봐. 나의 루틴과 삶을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니까 일단 사람이 안정이 돼.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이 좀 안정이 된 상태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살다 보면 성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전처럼 그렇게 예민하거나 생각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배우 일이랑 크리에이터 일이랑 같이 겸업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현장도 계속 나가면서 감독님한테 디렉팅도 받고 주변 선배 배우님들한테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연기 공부도 하는 와중에 그동안 해왔었던 크리에이터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가끔 공황 증세처럼 과호흡? 과호흡이랑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게 있었어요. 막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아닌데도 진짜 누가 막 날 쫓아와서 막 죽이려는 것처럼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짧게 마시고 길게 내뱉기 호흡을 한 거예요. 4초 마시고 2초 참고 숨을 거의 안 들리게 정말 얇게. 하고 다 뱉은 상태에서 1초 참고 다시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길면 뇌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인식을 한대요. 주변에서 심호흡해 이렇게 해주잖아요. 진짜 사람이 과호흡 상태에서 그 호흡을 한 3-4번 하니까 진짜 심장 박동이 진정이 되고 호흡이 안정화가 되더라고. TMI로 우리 연기과 같은 경우는 무대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벼운 과호흡을 겪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그 연기 톤이 올라간다고. 숨 깊게 쉬어. 너 지금 숨 쉬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 아니 연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숨 쉬라는 거야? 나 대사 쳐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 숨을 쉬는 게 진짜 과학적으로 그리고 사람 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맨날 하고 호흡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면서 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안정이 되니까 원래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일기도 잘 못 쓰고 감정에 압도돼서 사람도 진짜 거의 안 만나고 막 이랬는데 저의 기본적인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제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급한 불은 껐어. 오케이 잘했다 이거야. 이제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겠지 해가지고 제가 일기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에 과도한 생각 그리고 감정 억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긴 하되 나한테 가장 영향이 있었고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그런 일이나 사건을 적고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생각을 했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쓰면은 정리가 돼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안 내리고 그냥 머릿속에 띄워놓기만 해서 그래. 그리고 그
정답 내리는 것마저 한편으로 미루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일기에 적어놓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빨리 해결하고 빨리 정리해서 나만의 머릿속에 있는 파일 칸에 탁탁탁탁 정리가 되는 느낌이 진짜 체감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랑 소통할 때 아니면 뭐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기로 그런 걸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나는 어차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나한테 별 생각이 없으니까 이건 괜찮다. 안전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쿨해져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생각 정리를 잘 해두고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놓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게 두루뭉술한 생각과 걱정이 느껴지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도가 높아지고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게 혹은 그냥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구조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요, 옛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인데 저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5년 동안 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저는 한 가지에 굉장히 몰입을 잘해요. 영상을 편집할 때나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잡생각이 아예 안 나요. 하다못해 저는 휴대폰 볼 때도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집중력이 너무 좋아. 제가 그래서 몰입을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운전이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운전을 1시간 하면 진짜 잡생각이고 뭐고 아예 다 사라져 있는 거야. 이전에 했던 뭐 그림 이런 것보다 훨씬 리프레시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취미가 생긴 거죠. 거기에 더불어 스팀 게임, 사람들과 교류 전혀 안 하고 혼자만 할 수 있는 뭐 파워워시라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몰입해서 나의 긴장 상태를 확 낮추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니까 나는 지금 안전하다. 왜냐? 이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신체에 시간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고민 상담에 보면은 대부분 제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왔어요. 그것들 중에서 대체로 나를 너무 몰라서 고민을 한다던가 평소에 생각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거나 자잘한 것들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나 이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 하나하나 물론 코칭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나이스하게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 토대로 효과를 봤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은 관점이다, 좋은 이야기다, 좋은 생각거리다,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방구석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상 살면서 할 거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디테일 신경 써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좀 맞추면서 나의 이득을 취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조금씩 짬을 내서 자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삶의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진짜 이거는 전 진짜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슬픈 날은 있겠죠. 힘든 날은 있겠죠. 잘 극복할 수 있게 재밌는 쇼츠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담으로 오늘 화장법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좀 무섭네요. 전 오늘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일본 여행 가서 봤던 약간 갸루 언니 1단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자님 늘 감사합니다. 안녕.